여러분, 노후에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여생의 행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집이 곧 인생의 무대이고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고 현명한 선택은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한 삶을 보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꿈꾸는 집이 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전원주택에 살거나 화려한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서 안락하게 지내겠다는 상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집에서 외로움에 시달리고 의료 서비스와 편의 시설이 멀어져서 큰 불편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멋져 보이는 집이 실제로는 가장 불행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마친 뒤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공기 맑고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죠.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곧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겨울마다 폭설에 길이 막혀 병원에 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에는 또래가 거의 없어 대화할 이웃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부부는 외롭고 불편한 생활에 지쳐 도시 근처 작은 아파트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집은 멋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살아갈 편의와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노후의 집은 젊을 때의 집과 다릅니다. 젊을 때는 일터와 학교, 사회적 활동이 중심이라 집은 단순히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집이 곧 생활의 전부가 됩니다. 그만큼 잘못된 집 선택은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아니라 이웃과의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옆집 사람과 인사 한마디 나눌 수 있는 곳, 도움이 필요할 때 곁을 내줄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곳이 노후의 진짜 행복한 집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이 필요합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선택이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전원생활, 관리비에 치이는 고급 아파트는 노후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본성처럼 집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고 가는 이웃과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한 곳,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여러분의 노후는 덜 외롭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후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전원주택이나 겉만 화려한 고급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른 집은 따로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집, 죽을 때까지 걱정 없는 삶을 보장하는 주거지. 바로 그 선택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후 주거의 선택은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의 무게까지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겉보기엔 멋있고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집이라도 노년에 불편하다면 그것은 단순히 덫이 될 뿐입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그는 은퇴 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교외에 있는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조용히 책 읽고 정원 가꾸며 살겠다는 꿈이 있었지요. 하지만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접근성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혈압이 오르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40분 이상 걸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운전이 어려워지자 그 집은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지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현명한 선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노부부는 노후 자금을 크게 들이지 않고 도심 속 중소형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겉보기엔 소박했지만 지하철과 버스가 가까웠고 대형 병원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연령대의 이웃이 많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인사를 나누고 동네 마트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웃과의 작은 교류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입니다. 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늘 사람이 오가고 대화가 있으니 외로울 틈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후의 집을 고를 때의 차이입니다. 멋있어 보이는 선택은 잠깐의 만족만 줄 뿐, 실제 삶의 불편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면 소박해 보이는 선택이지만 생활의 편의와 인간관계를 담아내는 집은 오래도록 행복을 보장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집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은 곧 관계 환경입니다. 이웃이 자주 오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곳에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꽃을 피웁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집을 고를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집이 아니라 실제로 노후의 삶을 지켜줄 기능을 보아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 대중교통, 이웃과의 교류, 이것이 본질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내가 선택한 집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구조인가, 아니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구조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은 곧 관계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집을 잘못 선택한 사람은 후회와 불편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면 현명하게 선택한 사람은 소박해도 행복과 평온을 누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집이 노후의 진정으로 좋은 선택인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주거의 선택에서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은 넓고 멋진 집이 행복을 보장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커질수록 관리비와 유지비는 늘어나고 이웃과의 교류는 줄어듭니다. 겉보기에 부유해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 삶은 점점 더 고립되기 쉽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스러운 시설과 세련된 인테리어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곧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웃들은 대부분 젊은 맞벌이 부부였고 하루 종일 바쁘게 오가며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화려한 집에서 그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집에 갇혀 살고 있구나.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작고 평범한 집이지만 따뜻한 관계를 품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집은 낡고 불편했지만 이웃들과는 매일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아침마다 누가 먼저 나오는지 기다리듯 계단에서 마주치면 오늘은 어디 가세요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이 단순한 인사가 할머니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집이 낡아도 사람 냄새가 나니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드러납니다. 노후의 집은 겉모습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관계, 그리고 편의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피해야 할 주거 환경은 사람과 단절된 공간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도 주변에 함께할 이웃이 없으면 그곳은 고립된 섬이 됩니다. 둘째,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은 의료와 편리함입니다. 병원이 멀거나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곳은 노년의 큰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한 번의 작은 사고가
치명적인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노후의 행복은 결국 사람과의 연결에서 나옵니다. 집이 주는 진짜 가치는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이웃과의 교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집은 아무리 비싸고 멋져도 노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고립은 영혼을 쇠약하게 한다.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터전입니다. 따라서 노후의 집을 고를 때는 벽과 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품고 있는 관계와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분명해집니다. 노후의 집은 화려함이 아니라 편리함과 관계를 중심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거지가 노후에 가장 적합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집을 물질적인 공간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세계관과 삶의 태도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특히 노후의 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집이 어떤 환경에 자리 잡았는지, 누구와 교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폴리스적 존재라 불렀습니다. 즉, 사람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은 바로 이 관계의 무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 해도 사회적 연결이 끊기면 그곳은 차가운 감옥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작고 소박한 집이라도 사람과 연결된 곳은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현대 사회학자들은 노후 행복의 3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의료 접근성. 둘째, 교통과 편의성. 셋째, 사회적 관계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공간이야말로 노후에 적합한 집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집을 고를 때 단순히 평수나 가격이 아니라 삶의 철학, 인간관계의 구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집을 짓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겉으로 보기 좋은 집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인간관계가 살아 숨쉬는 곳, 그곳이 진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노후에 전원주택을 선택해 고립을 자초하거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웃의 얼굴조차 모른다면 그것은 마음이 머물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집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머무를지가 결정됩니다. 이웃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야말로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집이라는 공간에서도 필요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집은 마치 가면을 쓴 사람과 같습니다. 겉은 번듯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고르는 것입니다. 공용 공간이 많은 곳, 비슷한 연령대가 모여 사는 곳, 생활 동선이 겹쳐 자연스럽게 교류가 일어나는 곳, 그런 집이야말로 노후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결국 집은 단순히 벽과 천장이 아니라 내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노후 주거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철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는 단순히 집값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마지막 선택이자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지 1, 2, 3위는 어디일까요? 먼저 피해야 할 집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교통이 불편한 곳입니다. 노년에는 자가용 운전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생활 반경을 좁히고 결국 집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둘째, 의료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입니다. 병원까지 30분 이상 걸린다면 그 집은 이미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셋째,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된 곳입니다. 겉은 화려해도 주변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고 함께 어울릴 기회가 없다면 그 집은 고립의 섬이 됩니다. 이제 현명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노후 주거지 1위 3위를 살펴봅시다. 첫째, 도심 속 소형 아파트입니다. 교통과 병원이 가까워 생활이 편리하고 이웃과의 교류도 자연스럽습니다. 집이 크지 않아 관리 부담이 적고 자식들이 방문해도 불편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서비스가 도보 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노후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이나 실버타운입니다. 요즘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가 노년층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관리비가 합리적이고 의료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연령대가 모여 있어 외로움이 덜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셋째, 교통과 상권이 갖춰진 동네의 빌라나 연립주택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웃과의 교류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더라도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집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내가 고른 집이 사람을 가깝게 하는 곳인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 곳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편리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편리한 집에 사는 사람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관계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불편한 집에 사는 사람은 쉽게 예민해지고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집을 통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후의 집은 혼자 버티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해집니다. 노후에 똑똑한 사람들은 전원주택이나 고급 아파트를 고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료와 교통,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보장되는 작지만 알찬 집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걱정 없는 삶을 보장하는 노후 주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집을 고를 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집의 크기와 겉모습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철학자와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행복한 삶의 조건은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 관계와 편리함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성벽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산다. 이 말은 집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벽과 지붕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안에 나눔과 교류가 없다면 그 집은 결국 차가운 공간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작고 소박해도 이웃과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집은 따뜻한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노년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요소는 경제적 부나 고급주택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합니다. 매일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고 도움을 청할 이웃이 있는 환경, 이것이야말로 우울증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최고의 안전망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집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질에서 나옵니다. 넓은 전원주택에 혼자 사는 것보다 작은 아파트에서 이웃과 함께 웃는 것이 훨씬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편리함 속에서 더 선하게 드러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집에 사는 사람은 불편함 때문에 예민해질 일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자연스러운 만남이 일어나는 환경을 고르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하루 한 번 얼굴을 마주치고 근처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며 인사할 수 있는 집, 이런 공간에서 인간관계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유지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넓고 멋진 집이 아니라 편리하고 따뜻한 집에서 우리는 더 오래 웃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집의 크기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 그의 말처럼 노후의 집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내 삶을 평온하게 해주는 편리함과 관계를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곧 인생의 결론입니다. 어떤 집에서 여생을 보낼지는 곧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후의 집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이나 고급 아파트를 꿈꾸지만 그 선택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교통과 의료에서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집은 오히려 고립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겉보기엔 소박하고 작아 보이지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우며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곳은 오래도록 안정과 평온을 보장합니다.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관계와 편리함의 구조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노후의 집을 고를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을 잘못 선택하면 고립되고 올바르게 선택하면 매일의 삶이 관계 속에서 풍요로워집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집의 외형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는 데 있습니다. 겉만 멋진 집은 쉽게 마음을 배신하지만 실제로는 의료교통 이웃이 어우러진 소박한 집이 노년의 본질을 지켜줍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내가 사는 집을 통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지는 공간,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 그 집이 바로 노후의 행복을 보장하는 집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지혜롭게 만들고 싶다면 가장 단순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라. 노후의 집은 단순해야 하고 편리해야 하며 사람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집에서 노후를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크기와 화려함보다 내가 매일 살아갈 때 편안함과 관계를 줄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집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에 똑똑한 사람들은 전원주택이나 고급 아파트를 고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더라도 교통이 편리하고 의료가 가까우며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집을 고릅니다. 이 집이야말로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줄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서 노후집을 잘못 선택해 후회하는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소박한 집에서 오히려 더 행복을 누리는 분을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어 더 평온하고 현명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한 집처럼 걱정 없이 평온하길 기원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